여러분, 혹시 자식에게 집을 해주셨나요? 전 재산을 털어 자식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셨나요?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. 저는 평생 모은 돈, 남편과 함께 40년을 아껴 모은 제 노후 전부를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68배 박정자입니다. 저는 그저 제 아들 부부가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,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 전 노후를 걸고 며느리 이름으로 그 빌라를 해주었습니다. 그때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 수진아, 이 집은 너희 둘이 평생 부부로 살아가라고 주는 것이다.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평생 행복하라는 저의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. 하지만 결혼은 7년 만에 깨졌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. 아들 부부의 결혼 7년 만에 이혼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. 어머님이 이미 주신 것이니 이혼해도 제 소유입니다. 제가 속으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. 이 결혼이 깨질 줄 알았다면 저는 절대 그 집을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. 제 노후가 통째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68세입니다. 이 나이에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길거리에 낳는다는 것과 같습니다. 저는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. 내가 이 집을 준 것은 너희가 평생 부부로 살 거라는 약속 때문이었다.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. 제 남은 생을 걸고 싸우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. 과연 법은 68세 시어머니의 피 맺힌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었을까요? 제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싸움을 시작했고 아무도 예상 못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. 내가 이 집을 준 것은 너희가 평생 부부로 살 거라는 약속 때문이었다.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. 제 남은 생을 걸고 싸우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. 과연 법은 68세 시어머니의 피 맺힌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었을까요? 법정은 정말 차가웠습니다. 며느리 측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증여는 이미 끝났습니다. 어머님의 일방적인 마음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이것이 법의 상식입니다. 그 말이 맞나 싶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내가 혹시 헛된 싸움을 하는 건가?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.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둘 중 오직 며느리에게만 집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이 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평생 부부로 잘 살라는 약속을 전제로 한 선물이었습니다. 며느리 측 변호사는 다시 한번 법의 냉정한 상식을 내세웠습니다. 어머님의 개인적인 마음만으로 증여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. 문서상 명확한 조건이 없습니다. 그들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저는 정말 희망을 놓을 뻔했습니다. 그래, 법은 차갑지.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는 제 스마트폰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. 저는 의아했습니다. 제 스마트폰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? 변호사님은 며느리에게 보낸 단 2줄의 문자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.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명의를 넘겨준 바로 그날 저녁 보낸 문자입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수진아, 이 집은 내 명의로 했지만 내 친정 부모님께는 우리 둘이 합쳐 마련한 거라고만 말하렴. 그래야 탈이 없다.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. 제 평범한 시어머니의 말 조심 문자가 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요. 이 문자는 이 집이 며느리가 가져갈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아들 부부의 공동 보금자리라는 저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. 판사님의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 사건 증여는 자식 부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. 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판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. 증여 당시의 문자 메시지 등 정황을 종합할 때 이 증여는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이혼은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증여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. 결혼이 깨진 것은 증여 당시의 상황이 너무도 크게 바뀐 것이므로 시어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인다. 제가 이겼습니다. 정말이지 아무도 예상 못한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. 제 노후를 지켜낸 그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.
수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할 평범한 문자 한 통이 제 노후를 지켜낸 것입니다. 김 변호사님은 이 판결이 어머니의 이 사소한 행동이 가장 강력한 진심의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저는 빌라를 되찾았지만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이 집을 되찾기 위해 싸운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? 아니었습니다. 저는 저의 자존감과 제 삶의 마지막 남은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. 진정한 노후는 재산의 액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나의 삶을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저 자신만의 노후를 살기로 했습니다. 그림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.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합니다.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제 삶을 제가 직접 꾸려가는 것.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정한 행복입니다.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문제가 있나요? 주저하지 마세요.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킬 것입니다. 당신의 이야기는 가장 소중합니다. 감사합니다.